안녕하세요. 프랑스 현대 철학의 주요 개념들 원문으로 읽기. 오늘은 41강. 지난번에 이어서 샤크 락강의 환상이라는 개념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Le fantasme, 환상. 먼저 아주 간략하게 락강의 환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바로 원문 강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원문 강독이 4개가 있는데 4개하고 그 다음에 원문 강독이 끝난 다음에 우리말로 락강의 환상 개념을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 측면에서 그 요약을 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간략하게 락강이 얘기하는 환상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락강의 환상. 락강에게 환상이란 현실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환상이라는 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상징계에 진입하면서, 그러니까 그 상상계에서 상징계를 이렇게 진입하는 거죠. 발생한 근원적 결핍과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상상계 상징계로 진입하게 될 때, 그때 이제 거세를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근원적 결핍과 그 실제 공포를 메운다. 그 실제. 근데 이제 상징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실제계가 있는 거죠. 실제계. 그 실제계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는 어려운 그런 곳이죠. 그것은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곳인데 실제 공포를 메우고 욕망을 지속시켜주는, 우리가 욕망을 향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포를, 실제 공포를 앞에 두고는 그 욕망을 향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욕망을 지속시켜주기 위한 그런 무의식적인 어느 스크린. 그래서 그 현실과 그리고 실제, 그곳에 이제 그 중간에 그 스크린을 쳐주는 거죠. 환상이라는 스크린을 쳐줘가지고, 그 실제와 바로 충돌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가진막이자 버팀목이다. 이제 그런 스크린이 무의식적으로 쳐지는 거죠. 그렇네, 이거. 한 번만 더 읽으면, 락강의 환상이란 현실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상징계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근원적 결핍과 실제의 공포를 메우고 욕망을 지속시켜주는 무의식의 가림막이자 버팀목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환상의 그 중요한 내용이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 우선 환상의 공식이 있어요. 요 S, 영어 뒤꿈친 주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갈 때, 거세당한 그 뒤꿈친 S. S는 이게 수시의 첫자죠. 그래서 그리고 A는 이제 대상아죠. 대상아. 그래서 그 분열된 주체와 그 대상아의 어떤 그 관계를 환상의 공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풀어서 얘기하면, 분열된 주체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실제의 파편이자 욕망의 원인인 대상 A와 맺는 무의식적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환상 공식이라고 그래요. 또 실제 스크린, 날 것 그대로 실제가 주는 외상적 충격과 그 외상적이라는 그 트라우마를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계를 실제로 부딪힌다는 것은 엄청난 트라우마죠. 그 외상적 충격과 불안으로부터 주체를 보호하는 가림막 역할을 한다. 그 환상이라는 스크린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천상 그 실제계와 직접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럼 못 살죠. 미치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은 우리 보통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대타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 주체가 자신의 욕망과 타자의 욕망 사이에 관계를 조직하는 무의식적 장면 혹은 각본, 구조, 그런 것이죠. 그 스크린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상 가로지르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 정신과 치료의 최종 목표가 환상 가로지르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해야 이제 치료가 완성이 되는 건데, 그것은 환상을 깨부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 짜놓은 시나리오의 허구성을 깨닫고 자신의 근원적 결핍과 잉여 향유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뒤에 와서 자세하게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냥 간략하게 락강의 환상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바로 원문 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락강이 얘기하는 환상이 뭔가 하는 것을 정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욕망의 무의식적 시나리오다. 자, 그러면 먼저 번역을 보겠습니다. 환상은 욕망의 상상적 실현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의식적 시나리오다. 주체는 자신이 환상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는다. 환상은 욕망을 구조화하며 그것은
욕망의 가능 조건이다. 환상 없이는 욕망도 없다. 환상은 타자는 무엇을 욕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무의식의 대답이다. 환상은 말한다. 이것이 너가 욕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체는 그 환상에 따라 욕망한다. 이런 내용인데 뒤에 아주 상세한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자, 이거를 다 읽지는 않겠지만 좀 참조하면은 굉장히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보겠습니다. Le fantasme est la réalisation imaginaire du désir. 환상, fantasme라고 그러죠. fantasme, 환상은 욕망의 réalisation imaginaire, 상상적 실현. 욕망의 상상적 실현이다. 그다음에 c'est un scénario inconscient qui se répète sans cesse. 그것은 sans cesse,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의식적인 시나리오다. Le sujet ne sait pas qu'il fantasme. 이 fantasme, 똑같지만 이게 fantasme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건 동사로 쓰인 거죠. 뭐 환상을 꿈꾸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sujet, 주체는 그가 환상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Il croit que c'est la réalité. 그래서 주체는 그 환상이 réalité, 현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Le fantasme structure le désir. 그 환상은 욕망을 structure, 구조화한다. Il en est la condition de possibilité. 그렇게 그 욕망을 구조화하는 것이 그 possibilité, 가능성, condition de possibilité, 가능성의 조건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엉은 판타즘이겠죠. 그래서 그 환상의 가능성의 조건이 된다. 환상의 가능성 아니면은 어항을 르데시 욕망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려나? 그러니까 욕망의 가능성의 조건이 된다. 그다음에 sans fantasme il n'y a pas désir. 그 환상이 없다면은 욕망도 없다. Il n'y a pas de désir. Le fantasme est la réponse de l'inconscient à la question. Inconscient. La réponse de inconscient. l'inconscient. 무의식적인 그런 대답이다. à la question. 질문에. 그래서 환상은 여기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대체로 대타자,
대타자의 그런 질문을 말하는데, 대타자의 그 질문에 대한 무의식적인 답변이다. 그 질문이라는 것은 대체로 뭐냐면은, 그 데지흐 로트르. 대타자죠, 대타자. 그 대타자는 너에게 뭘 원하는가? 그 데지흐 로트르. 그래서 대타자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런 대답이다. 그래서 fantasme dit 환상은 이렇게 말한다. Voici ce que tu dois désirer. 여기에 내가 욕망해야 할 것이 여기 있다. 이것이 너가 욕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elle suit désire selon le fantasme. 그리고 주체는 그 환상에 따라서 욕망한다. 자, 몇몇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거 조금만 보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환상의 무의식성. 환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무의식적이라는 거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환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주체는 자신이 환상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오히려 주체는 환상을 현실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환상은 아주 강력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타자의 욕망에 대한 응답, 대타자를 말하는데, 그 환상이라는 것은 그 대타자의 욕망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의식적인 응답이죠. 락강은 환상을 타자는 무엇을 욕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추측하고 그에 따라 우리의 욕망을 형성합니다. 환상은 이 타자의 욕망에 대한 우리 상상적 답이다. 타자의 질문, 그러니까 타자, 그 대타자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그냥 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사회가 원하는 것. 사회가 우리 주체에게 원하는 것. 또 요것도 한번 보세요. 주체는 환상에 따라 욕망한다. 주체의 욕망은 자유롭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환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인데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한 것들도 실제로는 환상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고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환상은 욕망의 상상적 실현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의식적 시나리오다. 주체는 자신이 환상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는다. 환상은 욕망을 구조화하며 그것은 욕망의 가능 조건이다. 환상 없이는 욕망도 없다. 환상은
타자는 무엇을 욕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무의식의 대답이다. 환상은 말한다. 이것이 너가 욕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체는 환상에 따라 욕망한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을 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이제 환상과 현실에 관한 건데, 환상이 현실을 구조하는 방식. 환상은 현실을 구조하고 실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환상은 그 현실과 실제의 그 스크린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자, 현실은 환상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환상이 우리의 현실 지각을 구조화한다. 환상 없이는 오직 실제계만 있으며 그것은 견딜 수 없고 외상적이다. 환상은 우리를 실제로부터 보호한다. 그것은 우리와 실제 사이의 스크린이다. 환상이 붕괴할 때 우리가 환상의 필터 없이 실제가 만날 때 그것은 크나큰 재앙이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엄청난 불안을 안겨준다. 그것이 우리가 환상에 집착하는 이유이며 심지어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환상은 실제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어수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난하게 현실을 버텨나가는 것은 이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환상이 실제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방어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을 무난하게 이렇게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원문 보겠습니다. La réalité n'existe que par le fantasme. 현실은 느껴져. 다만 환상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환상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C'est le fantasme qui structure notre perception de la réalité. 새끼 구문인데 끼야를 먼저 보면 structure notre perception de la réalité. 현실 인식, 현실에 대한 지각. 우리의 현실 인식을 구조화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지각을 구조화하는 것은 이 환상이다. 환상이 우리의 현실 지각을 구조한다. Sans fantasme, il n'y a que le réel. 환상이 없다면, il n'y a que le réel. 그렇다면 이제,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le réel, 이제 실제만이 있게 되는데, 그 실제라는 것은, qui est insupportable, traumatique.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이고, 실제라는 것은, 그리고, 아주 강력한 그런 트라우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견딜 수 없고, 외상적이다. 실제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Le fantasme ne protège du réel. 그래서
환상은 그 실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C'est un écran entre nous et le réel. 그래서 그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와 그 실제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스크린이다. 에크란. Quand le fantasme s'effondre, quand on rencontre le réel sans le filtre du fantasme, c'est la catastrophe. 그래서 만약 그 판타스무 환상이 붕괴된다면 또 quand on rencontre le réel 우리가 실제를 마주한다면 sans le filtre du fantasme 그 환상의 그 필터 필터 환상이라는 그 걸림막 걸름막 필터 없이 그 실제를 마주하게 된다면은 셀라 캐타스트로프 그것은 크나큰 재앙이다. 또 셀랑과스 그것은 엄청난 그런 불안이다. 불안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그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엄청난 그 불안과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C'est pourquoi nous nous accrochons à nos fantasmes. 그래서 우리는 accroche 이렇게 집착하는 거죠. accroche. 우리는 그 우리의 그 환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고, même quand nous savons qu'ils sont faux. 우리가 그것이 faux, 그 거짓이라는 것을 알 때조차도 우리는 환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Le fantasme est notre seule protection contre l'horreur du réel. 이 환상은 l'horreur du réel, 그 실제의 공포에 대항해서 공포로부터 notre seule protection, 우리의 유일한 그런 보호, 유일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환상은 실제계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어수단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뭐가 있나요? 그 환상의 붕괴가 불안이다. 락강은 환상에 붕괴할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한다. 환상에 붕괴하면 우리는 실제계와 직면하게 되고 이것은 불안을 가져온다. 불안은 환상의 부재를 의미한다. 불안할 때 우리는 환상의 보호를 잃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현실은 환상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환상이 우리의 현실 지각을 구조화한다. 환상 없이는 오직 실제에만 있으며 그것은 견딜 수 없고 외상적이다. 환상은 우리를 실제로부터 보호한다. 그것은 우리와 실제 사이의 스크린이다. 환상이 붕괴할 때 우리가 환상의 필터 없이 실제계와 만날 때 그것은 재앙이다. 그것은 불안이다.
이것이 우리가 환상에 집착하는 이유이며 심지어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렇다. 환상은 실제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어수단이다. 자, 그럼 세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환상과 반복.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환상은 반복 강박을 통해 계속 작동하며 우리의 결정, 행동을 결정한다. 자, 주체는 자신의 환상을 모르면서 반복한다. 그는 같은 상황을 다시 경험하려고 하고 같은 시나리오를 재현하려고 한다. 이것이 반복 강박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환상은 절대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체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이번에는 환상이 실현될 것이라고 희망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반복한다. 계속해서 그것은 외상적인 것을 지배하려는 시도이며,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를 피하려는 그런 시도다, 이런 얘기죠. 수동적인 것을 능동적인 것으로 변환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그 트라우마를 피하려는 거죠. 그러나 이 시도는 항상 실패한다. 그리고 이 실패가 주체를 반복하도록 부추긴다. 이 실패가 주체를 반복하도록 부추긴다. 그러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원문 보겠습니다. Le sujet répète son fantasme sans le savoir. 주체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 fantasme, 그 환상을 반복한다. Il cherche à revivre la même situation. même situation. 똑같은 상황을 이제 반복해서 다시 살려고 한다. 다시 경험하려고 한다. reproduire le même scénario. 똑같은 시나리오를 reproduire, 다시 생산한다. 다시 재현한다. 같은 시나리오를 재현하려고 한다. C'est la compulsion de répétition. 이것이 이제 그 반복 강박인데, 반복 강박, compulsion 강박, compulsion de répétition. pourquoi? 왜 그런가? Parce que le fantasme n'est jamais satisfait. 이 환상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떠한 환상도 만족할 만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le sujet espère que cette fois-ci ce sera différent. 그 주체는 이번에는 지난번 거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하죠. 또 그 cette fois-ci 이번에는 le fantasme sera réalisé. 그 환상이 실현될 거라고 이렇게 희망을 하지만, mais cela ne se produit jamais.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Alors, il répète. 그래서 주체는 반복할 수밖에 없다. encore et encore. 계속. 또다시
또다시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C'est une tentative de maîtriser ce qui est traumatique. 네, 이것이 이제 ce qui est traumatique, 그 트라우마를 maîtriser, 통제하려는, 트라우마를 지배하려는 그런 시도다. 또 transformer le passif en actif. 수동적인 것을 능동적인 것으로 변환시키려는 그런 시도다. 네, cette tentative échoue, 실패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언제나 실패한다. 그리고 c'est cet échec qui pousse le sujet à répéter. 그리고 주체가 이 주체를 반복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그렇다는 거죠. 실패가 주체를 반복하도록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죠. 여기 몇 개만 읽어봅시다. 주체는 자신의 환상을 모르면서 반복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환상의 무의식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만드는 것은 무의식적이라는 거죠. 주체는 자신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같은 시술을 반복하거나 같은 유형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추구할 때 우리는 자신의 환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 강박의 메커니즘. 락강은 반복 강박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한다. 주체는 같은 상황을 다시 경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체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희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같은 유형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추구한다면 그것은 이번에는 이 관계가 성공할 것이라고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환상의 불만족. 락강은 환상에 절대 만족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체가 환상의 상황을 다시 경험해도 환상은 여전히 만족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환상이 추구하는 것은 상징화될 수 없는 대상 아이기 때문이다. 이 대상 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적이 있죠. 이것은 이것은 결코 상징화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어떤 욕망의 그런 동력이 되는 욕망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징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징화된다는 말은 어떤 분명한 언어로다가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고, 분명한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대상은 항상 부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동적인 것은 능동적인 것으로 변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락강은 반복 강박을 수동적인 것을 능동적인 것으로 변화하려는 시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트라우마는 주체를 수동적으로 만든다. 그렇죠? 주체는 트라우마의 피해자다. 강박,
반복 강박은 이 수동성을 능동성으로 변환하려는 시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학살을 받을 때면 그는 나중에 같은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행위자가 되려는 시도다. 6번 한번 읽겠습니다. 반복 강박의 의미. 이 이해는 우리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새롭게 이야기해준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같은 유형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추구할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무의식적 환상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주체는 자신의 환상을 모르면서 반복한다. 그는 같은 상황을 다시 경험하려고 하고 같은 시나리오를 재현하려고 한다. 이것이 반복 강박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환상은 절대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체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이번에는 환상이 실현될 것이라고 희망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반복한다. 계속해서. 그것은 외상적인 것을 지배하려는 시도이며 수동적인 것을 능동적인 것으로 변환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 시도는 항상 실패한다. 그리고 이 실패가 주체를 반복하도록 부추긴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단입니다. 환상 가로지르기인데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이죠. 환상 가로지르기. La traversée du fantasme. 이것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환상 가로지르기는 환상이라는 안경을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상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음을 자각하고 대타자라는 환영 없이도 자신의 결여와 충동을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는 삶의 주체적 전환을 뜻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환상 가로지기가 돼야 그 정신과 치료에서 그 분석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석의 끝에서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정신병 환자의 정신 분석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환상 가로지르기다 그런 얘기죠. 환상을 가로지른다는 것은 환상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체가 대상 아에 종속되어 있다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욕망의 진실을 수용함을 의미한다. 이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환상 가로지르기 정신분석 치료의 궁극적 종착지다. 환상 가로지르기란 자신의 욕망과 현실을 조직해온 근본 환상을 인식하고 더 이상 그것이 운명이나 현실 그 자체로 믿으면서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환상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을 없애면은 이제 실제하고 바로 만나게 되니까 너무나 위험하죠. 그래서 환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상과 맺는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즉 타자의 인정이나 특정, 여기서 타자는 대타자를 말하죠. 타자의 인정이나 특정 대상이 자신의 결핍을 완전히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 기본적으로 그 락강의 입장은 우리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니고 타자의 욕망이다. 그런데 그래서 타자 인정이나 특정 대상이 자신의 결핍을 완전히 채워줄 거라는 믿음에서 벗어나 완전한 만족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말씀 이거를 원문을 먼저 보고 해설도 보겠습니다. De quoi s'agit-il à la fin de l'analyse? 그 분석의 끝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De quoi s'agit-il? 뭐가 중요한가? Il s'agit de la traversée du fantasme. 이것이 이제 환상 가로지르기죠. 환상 가로지르기다. Traverser le fantasme ne veut pas dire y renoncer. 환상을 가로지른다는 것은 ne veut pas dire 의미하는 게 아니다. y renoncer, 그것을 포기하는 것. 환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mais franchir la limite,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어떤 한계냐? où le sujet était assujetti à l'objet A. l'objet A. 그 objet A에, 대상 A에 그 종속되어 있는 그 주체. 그러니까 주체가 대상 A에 그 종속되어 있는 그 한계. 또 pour assumer la vérité de son désir. 그 욕망의 진실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체가 대상 A에 종속되어 있다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욕망의 진실을 수용함을 말한다. 자, 굉장히 짧은데도 굉장히 조금 쉽지가 않은 얘기들인데 해설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A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말은 자, 주체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것을 원한다. 즉, 내가 욕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석이 진행되면 관계가 뒤집혀 보인다. 실제로는 저 대상이 있어야 내가 완전해질 것이라는 환상 때문에 내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대상 R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대상 R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환상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속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대상 R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 R의 지위를 바꾸는 것이다.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환상 횡단 전에는 주체가 대상 R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는 불안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것을 얻으면 나는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죠. 그런데 환상을 횡단한 후에는 나의 결연은 저 대상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즉, 대사가 더 이상 나를 완성시켜줄 잃어버린 물건으로 기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대상, 아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주체가 대상, 아는 원래부터 완전한 충족을 줄 수 없는 욕망의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읽어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욕망의 진실을 떠맡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 Assumer la vérité de son désir. 그래서 assumer은 단순히 이해하다보다 더 강하다. 떠맡다, 받아들이다. 즉, 분석의 끝은, 정신 분석의 끝이죠. 내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라는 지적으로 깨닫는, 끝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 욕망은 누가 나에게 강제로 넣은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며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어떤 대상이나 타자의 요구 탓으로 돌지 않겠다라는 주체적 위치의 변화다. 그러니까 다분히 어떤 실존적인 그런 선택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죠. 환상 전과 환상 횡단 후는 어떻게 사는가? 아주 단순화하면 이렇게 대비할 수 있다. 환상 전에는 저것을 얻으면 나는 완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제, 왜 나는 저것이 나를 완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환상 횡단이 이루어지면은 저 대상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나의 결여를 인정하면서도 나는 욕망할 수 있다. 결여를 인정하면서도 나는 욕망할 수 있다. 관계의 변화죠. 이 마지막 변화가 중요하다. 주체는 더 이상 결여를 없애기 위해 욕망하지 않는다. 결여가 인간 주체의 구조 자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욕망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분석의 끝에서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환상 가로지르기다. 환상을 가로지른다는 것은 환상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체가 대상 아에 종속되어 있던 한계를 넘어 자신의 욕망의 진실을 수용함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문 읽기에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그 뒤에 지금까지 한 내용을 락강의 환상 개념 요약해갖고 이렇게 쭉 아주 상세하게 그 정리를 해놨는데, 우선 그냥 제목만 한 번씩 읽으면 먼저 환상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 이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환상은 욕망을 지탱한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상과 타자의 욕망. 자, 이거 어떻게 읽나 모르겠는데, 최부의?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탈리아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는 무엇을 원하는가? 또는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프랑스어로 하면은, 그 베티 혹은, 로트르, 드모아. 타자는,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네, 그것은 이제 그 이탈리아가 간단하게 줄어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주체가 대타자의 욕망과 마주할 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환상은 불안을 막아주는 방어막이다. 그러니까 스크린이라는 말을 아까 많이 썼죠. 그 다음에 환상과 향유. 환상은 욕망만이 아니라 향유와도 연결된다는 것이죠. 또 환상의 작동 방식. 그럼 환상이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환상과 현대사회. 이거 하나만 읽어보면, 우리가 현대는 이제 소비사회인데, 광고는 상품 뒤에 환상을 판매한다. 소비자는 환상을 구매하지만, 환상은 절대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비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상 가로지르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읽지는 않겠고,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상 개념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거, 또, 락강의 환상 개념의 유용성,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환상 개념을 이해해서 무슨 유용성이 있냐? 욕구와 욕망을 구분하고 왜 욕망이 충족되어도 지속되는지 설명한다. 반복되는 관계, 실패, 중독, 완벽주와 같은 증상의 구조를 분석해낼 수 있다. 증상 속에 포함된 고통스러운 만족과 향유를 포착한다. 타자의 욕망을 해석하는 방식과 인간관계의 반복을 이해하게 된다. 광고와 소비주의 결핍을 어떻게 욕망으로 수식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요약하면 환상은 주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설명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주체가 왜 특정한 방식으로 욕망하고 반복하며 고통받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샤크 락강의 그 환상이라는 개념의 그 다양한 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